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손을 움직이는 독서를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영상은 유영만 교수님의 독서법에 관한 건데요. 책과 삶이라는 프로에서 이렇게 독서법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듣고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분은 100권의 책을 출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쓰기 위해서는 많이 읽으셨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쓰는 것과 읽는 것은 같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기만 하는 독서를 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331 독서법이라고 이분이 하시는 독서법인데요. 일단 우리가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 책 속에 좀 좋은 문장들, 내 마음을 흔드는 뭔가 콱 꽂히는 그런 문장들이 있죠. 반드시, 그죠? 그래서 그런 이거는 정말 나도 이런 멋진 말을 좀 하고 싶어 라는, 그죠? 이 문장을 내가 좀 뭐 외우고 싶다든지 그런 문장들, 정말 탐나는 거 세 가지를 써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쓰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은 힘들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변형하는 것은 그나마 쉽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용하여서 똑같이도 물론 인용해서 쓸 수도 있지만 여기 부분을 인용해 놓고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아니면 나의 의도대로 이 문장에서 단어를 바꿔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어를 바꾸면 또 새로운 또 문장으로 탄생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탐이 나는 문장, 우리가 책 한 권을 읽으면 솔직히 좋은 문장들 참 많아서 다 내 것으로 갖고 싶고 이런 욕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다 하면 우리가 진도도 안 나갈 뿐더러 다음 차로도 넘어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말 내가 세 가지만 꼽는다라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우리가 마음이 들 가는 거는 문장들은 또 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압축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331의 첫 번째 3은 여러분 세 가지에 내가 정말 인용하고 싶고 앞으로 쓰고 싶은 문장을 일단 적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 놓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문장들을 써놓고 나면은 이 책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니까 우리가 감정이 들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읽고 느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죠? 그러면 그 느낀 점도 마찬가지 세 가지를 써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뭘 느꼈나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 책을 그냥 얌전하게 깨끗하게 읽는 게 아니라 메모를 하면서 읽는 게 좋겠죠, 그죠? 우리가 좀 전에 생각했던 것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금방 내가 좀 전에 무슨 좋은 그런 생각이 났었는데 기록하지 않으면 금방 넘어가 버리죠, 그죠? 그래서 그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희발되기 때문에 메모하지 않으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책을 깨끗하게 빌린 책은 물론 그렇게 못하겠지만 깨끗하게 보기보다는 그때그때 드는 생각들을 좀 적어 놓는 게 좋겠죠. 그 적고 책 속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똑같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또 다른 작가는 또 다르게 이야기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적다 보면 또 자기만의 그런 생각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습관을 들여보라는 거죠. 그래서 느낀 점을 두 번째로는 적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이렇게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내 삶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하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책을 읽고 좋다고 느낀 것, 그것이 있다라면 반드시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용할 거, 실천할 거를 세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목록을 적어봅니다. 내가 이 책을 읽었으니까 예를 들면 일기쓰기를 할 거다. 그러면 일기쓰기를 어떻게 할 것이다. 그죠? 그렇게 거창하게 하면은 우리가 하기가 실행이 어려우니까 작게 실천할 수 있는 거를 작은 정말 신경 안 쓸 정도로 작게 하나씩 하는 것들을 습관을 들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행할 것들을 또 적어봅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적어보고요. 그러면 벌써 이제 첫 번째 인용할 것 3개,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실천할 것, 그 다음에 내가 느낀 것, 이렇게 하면 벌써 9문장이 되죠. 그죠? 그래서 9문장들을 적은 걸로 이제 압축을 해봅니다. 우리가 책을 많이 읽으면 결국 이제 요약하는 힘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 압축하는 거, 즉, 이제 9개의 앞에 있던 문장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한 줄 요약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걸 다
9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문장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죠? 결국 우리가 책 읽기는 내 생각을 계속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내가 요약한 한 줄이 제목인 것이죠. 그죠? 제목을 우리 한 줄로 요약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게 제목이잖아요. 그죠? 크게는. 그래서 그 안에 또 세부적인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압축했으면 또 이거를 풀어서 나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계속 길들여지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쓰는 능력, 읽는 능력뿐만 아니라 쓰는 능력도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렇게 해서 쓰기를 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읽은 후에는 반드시 쓰는 거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읽기는 쓰기, 읽기의 완성은 쓰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한 문장을 이용해서 여러분 아까 앞에 9개의 문장이 나와서 한 줄 요약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그 9개의 문장들을 또 이용해서 그 사이에 나의 생각들을 또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쓰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문장들을 이용하면 그 밑에 내 생각을 덧붙여서 쓸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쓰고 하다 보면은 또 나만의 그 기존에 있던 거에서 나의 생각이 더해져서 또 새로운 뭔가 지식이 또 생겨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이 완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책을 쓸 때는 이분도 이제 쓰기 위해서 아까 읽는다고 했는데, 그럼 뭐 책을 쓰고자 하는 우리가 주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주제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 주제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나라고 보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책을 한 50권 정도를 구매해서 기존에 있던 뭐 작가별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그리고 상반된 좀 다르게 말하는 사람은 또 어떤 점을 강조하는지, 이렇게 작가들만의 포인트를 찾다 보면은 결국 조금 다른 시각이 보이겠죠. 그럼 나의 생각이 더해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한다라기보다 기존에 있던 책쓰기라면 책쓰기 주제에서 뭔가 나의 경험이 더해지는 그 차별화된 하나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나의 책 제목이 될 수 있는 거고 나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만의 색깔을 더한다라는 개념을 생각하면은 충분히 우리도 누구나 다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 이렇게 책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권의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결국은 읽기만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쓰기와 읽기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하고 또 그 생각한 걸 쓰는 이런 작업이 반복이 되어야지 제대로 된 책 읽기, 독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책을 읽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물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핵심은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그랬듯이 핵심은 생각하는 것,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읽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결국은 그 생각하는 시간이 나의 생각의 크기를 키운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의 손이, 그죠? 손으로, 그러니까 읽기만 하지, 눈으로 읽기만 하지 말고 우리의 손은 제2의 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쓰는 작업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